아이폰 17 프로 맥스 3개월 동안 써보고 왔습니다. 프로 라인업이 생긴 이후 가장 큰 디자인 변화가 있었어요. 저는 이 디자인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예뻐서가 아닙니다. 그게 마음에 들어? 뇌이징 아님? 이게 아니고 이 새로운 디자인이 정말 많은 혁신을 담고 있거든요. 크고 작은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, 애플 최초로 엔지니어가 디자이너를 이겼다?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기능적인 디자인입니다. 여기서 키포인트는 발열 관리입니다. 프로 라인업의 경우 티타늄에서 알루미늄으로 바뀌었잖아요. 강성은 티타늄이 좋지만 열 전달은 알루미늄이 더 잘 됩니다. 소재부터 열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. A19 프로 칩이 이 정도에 있거든요. 베이퍼 챔버가 칩 위로 길게 위치해서 아래, 양 옆으로 열을 분산시켜주고요. 칩 위쪽으로는 이 플래토 부분 알루미늄 하우징이 방열판이 되는 겁니다. 이 설계 의도는 공식 케이스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. 약간 어몽어스처럼 플래토 부분이 뻥 뚫려 있죠. 바보라서 여기를 보호 안 한 게 아니고 의도된 겁니다. 이건 서드파티 케이스인데요. 자세히 보면 이쪽은 플래토 부분이 절반, 이쪽은 카메라 빼고는 다 덮여 있습니다. 스크래치가 절대 안 생기면 좋겠다 또는 디자인 때문이다 하면은 쓸 수 있겠지만 폰 설계자의 의도랑은 좀 안 맞는 케이스인 거예요. 요즘 휴대폰 칩들이 너무 좋잖아요. 그 좋은 칩으로 좋은 성능을 유지하려면 열 관리가 필수입니다. 진짜 그래픽이 빡센 게임을 30분 동안 해봤는데요. 플래토 쪽으로 방열이 잘 되면서 40도가 넘어가지 않는 걸 확인했습니다. 조금 못생겨진 디자인으로 그 어려운 걸 해낼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심지어 전 더 못생겼는지도 잘 모르겠어요. 마음에 드는 이유 두 번째, 애플의 변태적인 통일감과 창의력입니다. 애플이 모든 코너의 R값을 변태적으로 맞추는 건 유명하죠. 이 플래토 부분도 딱 크기만 줄인 느낌으로 안에 들어가 있고요. 후면 유리, 세라믹 실드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통일감이 알게 모르게 편안함을 줍니다. 그리고 제가 정말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. 금속 하우징이 전파를 막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이 안테나 선을 정말 창의적으로 디자인화했어요. 플래토 부분을 자세히 보면 튀어나온 면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 경사면을 활용해서 재질이 다른 점이 부각되지 않도록 만든 게 정말 기발하다고 느꼈어요. 예전엔 이렇게 무식하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아이폰 17 프로 맥스를 정면에서 보면요. 안테나 띠가 다른 재질로 보이기보다는 그림자나 휘어진 부분의 빛 반사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. 정말 창의적이죠. 역시 애플답습니다. 대단해요. 마음에 드는 점 세 번째. 안 하던 짓을 했다는 거예요. 디자인 변경. 안 하던 짓이죠. 애플에서 프로 라인업을 내놓은 지 7년째입니다. 6년 동안 이 지루한 3구 인덕션 디자인을 유지해왔어요. 노잼이잖아요. 기능적인 면을 차치하더라도 큰 변화를 꾀했다는 점에서 일단 마음에 듭니다. 그리고 코스믹 오렌지, 이것도 안 하던 짓이에요. 프로 라인업 기존 색상들을 보면요. 다 채도가 낮아요. 7년 만에 처음 나온 고채도 색상이고요. 처음에 변색 이슈가 좀 있었죠. 이렇게 핑크색이 되는 건 아마도 불량품인 것 같은데요. 제가 3개월 동안 썼잖아요. 아주 미세하지만 진짜 변색이 되긴 됐습니다. 이거는 얘기가 좀 더 길어져서 이슈 영상에서 따로 말씀드릴게요. 여튼 이 쨍한 코스믹 오렌지 컬러. 영포티 아이템으로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개인적인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. 항상 이런 무난한 컬러의 폰만 사용해 왔는데요.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. 굉장히 만족스러워요. 겨울에는 밖에 나가면 거의 검정색 옷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. 이 폰만 들어도 포인트가 딱 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생활하면서 느꼈던 아주 소소한 장점들입니다. 바닥에다가 내려놓으면요. 카메라 부분 때문에 아직도 위쪽을 누르면 흔들리긴 하거든요. 근데 전작이랑 비교하면은 진짜 많이 줄었어요. 오. 또 한 손으로 이렇게 들면 플래토 돌출구가 손에 딱 걸리거든요? 이게 손잡이까지는 아닌데 지지가 된다고 느껴져서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. 자. 너무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죠? 당연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. 가장 큰 건 바로 무게. 너무 무거워요. 배터리도 커지고 베이퍼 챔버도 들어가고 다 알겠는데 16 프로 맥스보다 조금 더 무거운 건 그렇다 치지만 이 폴드 7이랑 비교하면은 아령이 따로 없습니다. 훨씬 더 무거워요.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들어보면 전작보다 특별히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건데요. 그건 플래토 디자인과 유니바디 하우징 때문입니다. 앞에서 플래토에 손이 딱 걸린다 했잖아요. 그게 무게를 살짝 분산시켜주고요. 하우징이 통짜로 바뀌면서 엣지가 둥글고 매끄럽게 처리돼서 손가락을 걸었을 때 찍히는 듯한 느낌이 줄었어요.
어쨌든 많이 무거운 건 사실이니까요. 다음엔 개선되기를 바라봅니다. 그리고 카메라 컨트롤 버튼. 여러분 이거 쓰세요? 쓰시는 분이 얼마나 되시려나요? 개인적으로 카메라 켜는 용도로는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외적으로는 원치 않게 눌려서 불편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카메라 조절 기능은 설정해서 꺼뒀습니다. 예전에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없었을 때는 잠금 화면에서 옆으로 밀어서 카메라 실행하는 걸 많이 썼었어요. 화면을 보면서 이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 직관적이고 빨랐거든요. 그런데 이건 또 의도치 않게 카메라가 켜져서 난처한 상황을 만들기도 해요. 이거 이제 설정해서 끌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끄시는 거 추천합니다. 아쉬운 건 이 자리에 메모 같은 특정 앱이나 기능을 설정해서 쓸 수 있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. 여튼 저는 카메라 켜는 용도로 잘 쓰고 있는데요. 카메라 컨트롤 버튼을 꾹 눌렀을 때 비주얼 인텔리전스가 실행됩니다. 카메라 컨트롤 버튼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요. 비주얼 인텔리전스를 쓸 수 있다면 얘기가 다르긴 하죠. 근데 이 반셔터는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리고 아주 소소하게는 하단의 스피커 위치가 바뀐 게 살짝 불편감을 줍니다. 세로로 영상을 볼 땐 새끼손가락으로 가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. 가로로 영상을 볼 땐 딱 손으로 가리는 위치여서 은근히 거슬리더라고요. 사실 무거운 거 말고는 다 소소한 아쉬운 점들이라 이번 새 디자인은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. 정리해보자면요. 그렇게까지 못생기지는 않았다. 그리고 코스믹 오렌지 컬러 정말 예쁘다. 다음으로 큰 변화를 준 점 그 자체로 칭찬한다. 마지막으로 기능적인 디자인. 만만세다. 이 중에 어떤 점이 제일 잘한 점 같아요? 이게 예쁜가요? 못생겼나요? 여러분의 의견이 저도 진짜 궁금하거든요. 댓글에 남겨주세요. 그리고 초반부터 이것저것 이슈들이 많았는데 그 이슈들 3개월이 지난 지금 어떤지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.